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공무원 대상 체험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지난 17일 6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어둠 속의 대화 북촌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형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여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전시회로 전 세계 3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주제로 시각 외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하여 낯설어진 환경을 경험해보는 능동형 전시 체험이다. 교육생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를 손에 들고 100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로드마스터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시각장애인이 겪었을 일상 속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고 모둠 토론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2시간 동안 전시회장 안에 있었지만 체감상 1시간도 안 된 것처럼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어둠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했고 매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 유형을 주제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꾸준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청와대 나들이. 광주시 보건소는 16일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나들이를 즐겼다. 이날 보건소는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외부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활 참여자와 가족 44명을 동원대학교 건강관리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청와대로 나들이에 나섰다. 이번 나들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자연과 역사 현장 체험을 통해 인지와 신체 감각을 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2022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한 공간으로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용이한 춘추문을 시작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녹지원,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본관 내부,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영빈관을 순차적으로 관람한 후 기념사진 등 많은 추억들을 남겼다. 나들이 참여자 중 뇌병변 장애를 가진 김모 72여 할머니는 뉴스에서만 보던 청와대에 와보니 꿈만 같다며 거동이 불편해 청와대를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가 생겨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나들이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이 역사 현장을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과 소통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202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자책 개정 발간.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임신,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명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자책을 개정 발간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시민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매년 시 누리집 gm.go.kr의 생애기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자책을 업데이트해왔다. 전자책은 복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연령 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년 임신 보육 여성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보훈 의료 건강 주거 일자리 취업 자영업 안전 돌봄 법률 금융 1인 가구 문화 교육 등 관심 주제별 복지 서비스로 나눠 소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외에도 광명시 대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광명희망나기 생계의료비 지원,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고교 무상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광명시 청년동 운영, 광명시 인생플러스 센터 운영, 광명행복일자리 사업, 광명시 스마트 건강체험관 운영,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지원,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원 등 65개의 맞춤형 복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 맞춤형 복지 정보가 여러분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배려받을 수 있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갈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선물 꾸러미 전달. 구리시 시장 백경현 갈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박정열은 5월 1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장애인 20가구를 방문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5월의 행복사업을 추진했다. 갈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만든 선물 꾸러미는 각종 생필품, 여름 이불, 목 마사지기, 레토르트 식품 등 13종으로 알차고 풍성하게 구성되어 받는 이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박정열 민간위원장은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 꾸러미를 받으실 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 위원들이 더 큰 행복으로 보답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열심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진숙 갈매동장은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늘의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져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윤진웅 가 5월 17일 구리광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구리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악스 퀴즈 슬로건 공모 문장 완성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부스로 운영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 구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질환 조기 발견, 인식개선, 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1-523-8672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클린시티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17일 생활환경위생관리기업 클린시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위생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시청 복지문화국장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강민수 시 복지문화국장과 클린시티 이문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에 서명 후 주요 관심 분야인 복지 분야에 관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소독 및 방역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가구가 있는 경우 클린시티에 의뢰해 연간 최대 6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협의하에 분담하고 의뢰인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문혜 클린시티 대표는 이번 협약이 광주시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도약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